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이 유력했던 전지혜 후보가 오늘 비례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반미 활동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 대표 출신이다. 노골적인 종북 인사다. 네, 이렇게 좀 주장을 했는데 전지혜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 경선 취지를 폄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늘 비례후보 등록하지 않겠다고 사퇴를 했죠. 네. 자, 전지혜 씨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지금 우리가 호남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걸 얘기하던 끝물이었는데요. 예. 아마 그러한 빈틈 그러니까 무등일보가 지적해 마지 않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의 여러 가지 파동과 공천의 왜곡 이런 것들을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 조국 혁신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최근에 여론 지표가 그나마 좀 좋게 나오는 그렇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은 그동안 그렇게 호남에 공을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전혀 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이 서로 몸을 합쳤다가 다시 찢어졌잖아요. 파혼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낙연, 이준석 고민이 깊을 겁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는 오히려 도움을 준 셈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전지혜 후보가 시민사회 그 이제 그렇죠. 그 몫으로 4명 중에 한 명으로.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또 1등으로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들어간 전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은 전지혜가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사퇴 의사를 밝힌 거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왜냐하면 후보 등록은 3월 21일 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앞으로 열흘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3월 21일하고 3월 22일 날 이틀간에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 그 이 위성정당의 지도부 그다음에 시민사회 쪽하고 아마 밀고 당기는 복잡한 그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고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해 보건데 네. 근데 전지혜가 이제 그 반미 경력 또 뭐 사드 반대 경력 뭐 한미 FTA 반대 경력 뭐 종북 성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뭐가 왜곡돼 있다는 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을 저를 종북 반미단체 출신이라고 낙인 찍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 대표 출신이다. 노골적인 종북 인사다. 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 경선의 취지를 폄훼했다 했는데 무엇이 사실과 다르다는 건지. 자, 그렇죠. 그러면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연합훈련 찬성했다는 뜻인지 이를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씩 이 연필을 들고 한 글자씩 제껴가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반미 반일 시위가 주된 활동인 단체 결의 하나 출신인 건 팩트가 맞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본인은 외친 적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외친 적이 없는지 예, 팩트 체크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선일보는 또 왜 물고 늘어집니까? 예. 아무튼 이 대목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대목 내용은 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반미 종북 인사들이 맞습니다. 시민사회의 그 허울을 쓰고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쓰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숙주 삼아서 원내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재명은 몰랐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또 조선일보에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동아줄을 붙들고 지금 군자산 맹세를 했던 이 종북 세력들이 NL들이 지금 곧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자산의 약속 실현에 돌입했다.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 동부연합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건 이제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뭐 더불어민주당이 최고회의를 뭐 심야에 열어가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속았다. 아, 우리는 시민단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진보당 출신이더라. 뭐 이러고 있는데요. 네. 이거 믿을 국민들도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난 정상이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연합에는 그 나름대로 공관위원들이 있거든요. 공천관리위원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헛수합입니까? 네. 그겁니다.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넘어왔다. 아이고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보당 출신일세 그래야 이 사람 내쫓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속았다면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연합의 공관위원들이 속은 것이 아니라 하마터면 네. 국민이 속을 뻔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전지의 이 후보뿐만 아니라 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명단을 보면 친북, 종북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권에 들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네. 이 대표가 왜 이들의 국회 제도권 입성에 길을 터주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낙연하고 이재명 네.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까지 대선 후보를 놓고 싸웠는데 이낙연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적자라고 볼 수 있고 이재명은 외방인인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틈입자예요.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냥 수도권 저 멀리에서 빙빙 돌던 사람이고 이낙연은 당대표 총리 뭐 그다음에 사선 그렇죠. 대통령 빼고 거의 다 했다라는 대통령 후보 뭐 이제 그 맞습니다. 그걸 해 오던 사람인데 네. 결국은 이재명이 최종 후보가 됐죠. 대선 후보. 그다음에 당권 쥐었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 내부에 세력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재명은 끝까지 변방이고 네. 이재명은 끝까지 제3세력이고 이재명은 끝까지 비주류인 거예요. 네. 그걸 일거에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6 운동권이 지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 주류에서 이낙연이 자기의 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86 운동권이 아닌 당 밖에 있는 다른 운동권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네. 거기에 같이 손을 잡아준 세력이 경기 동부연합, NL 이런 예. 것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등에 업고 거기에 이미 정치적인 빚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걸 업고 이번에도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에다가 대거 그 사람들을 334 해서 진보당이 셋, 네. 새진보연합의 셋, 그다음에 시민사회 넷 그래서 10석을 당선권 아닌 1번에서 20번 사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결국은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함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뭐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다. 그러는데 예. 이낙연이 섣부르게 이렇게 장난하다가 결국은 경기 동부연합 군자산 맹세를 했던 그 세력들에게 잡아 먹힐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민주당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 내에 우리가 들어간 게 우리는 이걸로 만족이야.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열석을 네. 가지고 있다니 이런 세상이 다 오는군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점차 자기네 세력을 확대를 해서 결국은 그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통일에 관한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그 단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단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한 겁니다. 뭐 숙주라고도 표현하고 오늘 조선일보는 동아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재명인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제 시민단체에 탈을 쓴 종북 세력이 민노총을 장악하고 국회 접수까지 노리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네. 민주당 안에서도 우리가 왜 종북 세력의 호흡기를 달아줘야 하냐 이런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조선일보가 참 정리를 잘 해놨는데요. 네. 그 도표를 보면 말이죠. 2001년에 군자산의 약속 그래서 정당 만들어 정권 잡자.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2006년에는 민노당 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을 이제 그 경기 동부연합하고 NL들이 장악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2011년에 와서는 이석기, 김재현 다 이름 기억하시죠? 경기 동부연합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2014년에 통진당이 해산이 됐는데
이석기는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제 그렇게 헌재 결정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6년 뒤인 2020년 이제 통합진보당이 통합을 빼버리고 그냥 진보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다음에 이들이 침투해 들어간 곳이 바로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 경기 동부연합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전주에서 보궐선거에서 강성희 드디어 진보당 출신 현역 의원이 당선을 했던 겁니다. 네.